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TML과 CSS에 대해 배워보는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폼, 즉 양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양식, 폼 태그란 건 뭘까요? 이 폼 태그는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고 이 데이터 입력을 받기 위한 화면 구성을 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폼 태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도 하나의 폼 태그에 들어가서 작성이 되고요. 아니면 어떤 설문지나 조사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폼 태그인데요. 이 폼 태그는 폼,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사이에 이제 폼 관련 태그들, 인풋이라던가 라벨, 버튼, 셀렉트 등을 넣어서 하나의 폼을 구성하게 되고요. 폼 태그는 폼의 시작과 끝을 정의하는 태그예요. 그래서 인풋 셀렉트, 사용자 입력을 만든 입력 상자나 또 버튼을 만드는 태그고요. 그래서 라벨 태그는 그 각각의 상자에 어떤 제목을 붙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버튼을 만드는 태그고요. 자, 여러 가지 태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세한 건 저희가 좀 더 이제 형태를 알아보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폼 태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폼 태그는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이 하나의 폼이에요, 지금. 큰 테두리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제가 칠하고 있는 이 하나의 네모나는 이 화면이 폼 태그고요. 이 폼 안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인풋, 입력을 받는 태그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풋 태그가 이렇게 있고, 이건 셀렉트, 무언가를 선택해주는데 선택해주는 태그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에 인풋을 받고 싶다면 텍스트 에어리어를 이렇게 써주시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형태의 태그와 그 태그의 기본 이미지들을 한번 머릿속에 지금 넣어보세요. 이제 어떤 태그가 이런 이미지로 나타나는구나를 아셔야 되고요. 폼 태그는 폼을 정리하는 태그예요. 그래서 이 태그 내에 인풋 태그도 들어갈 수 있고, 인풋 태그 이렇게 보셨죠? 아까 인풋을 받는 인풋 태그, 셀렉트, 선택하는 셀렉트 태그, 그렇죠? 버튼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입력 태그들 넣어 사용자의 입력을 봐서 원하는 서버의 개념이 나온대요. 그래서 서버의 개념은 쉽게 말해서 좀 지금 단계에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서버라는 건요, 이제 우리가 어떤 휴대폰 앱이라던가 웹사이트를 들어갈 때 모든 정보는 사실 서버에서 와요. 대부분의 모든 정보는 서버라는 게 있어요. 서버, 그렇죠? 웨이터라는 건데, 이 서버에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셨어요. 이 폼 태그를 이용해서 만든 양식에다가 회원가입을 하시면 회원가입의 이름이라던가 전화번호, 나이 이런 게 다 서버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주로 저장이 돼요. 그렇죠?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있는데, 이 서버는 데이터를 받는 역할을 해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주던가 아니면 받던가.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서버는 지금 단계에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서버는 폼 태그에는 액션이라는 게 있는 게 데이터를 전송할 주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서버의 주소예요. 서버의 주소, 그렇죠? 서버 URL 주소, 그렇죠? 다음에 메소드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주로 get이라는 방법과 post라는 방법이 하나씩 있는데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세요. 이 get과 post 방법식의 차이,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백엔드라고 해서 프론트엔드도 알아야 되지만 백엔드라고 해서 조금 더 심화 과정이고요. 인코딩 타입, ENC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코딩 형식, 어떤 UTF-8을 쓸 거냐, UTF-8이라는 양식이 있다 정도만, 그렇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폼 태그로 뭔가 만들어 보는 거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점에 유의하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풋 태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력 상자를 만드는 태그고요. 타입의 속성에 따라서 입력한 선택 박스, 그렇죠? 라디오 버튼이 있고 체크박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버튼이 있으니까 홀 태그, 태그 하나만 써요. 인풋은. 그래서 인풋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시고요. 네, 이렇게 인풋 태그 하나만 써주시고요. 그렇죠? 인풋의 타입을 지정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타입이라는 속성을 넣어서 타입 텍스트 인풋이 나올 수도 있고, 패스워드 인풋이 나올 수도 있고, 버튼 인풋, 서브밋 인풋, 라디오 인풋, 체크박스 인풋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그냥
궁금하시면 이제 돌아가면서 입력을 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실습하실 때. 네. 그리고 또 인풋에는 뭐 입력값의 이름, 데이터가 넘어가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입력 상자의 값은 value란 걸로 저희가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인풋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갈 거냐. 그렇죠. 인풋 태그는 이제 텍스트 태그, 패스트 태그가 있는데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은 이제 보통 텍스트 패스트로 지정되고요. 여기 텍스트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화면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뭐 A, B, C, D, E, F, G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걸 저희가 타입 텍스트, 패스워드 이렇게 하시면요. 비밀번호는 주로 이렇게 별표 점점점점으로 나오잖아요. 이 안에 입력을 하시면 별표 점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텍스트와 패스워드의 차이는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글자가 뭐 이렇게 A, B, E 글자가 나오느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인풋 태그에는 버튼 태그와 서브밋 태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태그는 이제 어떨 때 쓰일까요? 그렇죠. 어떤 버튼을 만들어줄 때 형태 보시면 그래서 타입 버튼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밸류 클릭하면 여기에 밸류는 나타나는 화면상에 나타나는 클릭이라고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버튼 태그가 나타나지고요. 그렇죠? 혹은 서브밋으로 지정된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폼 태그와 함께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폼 태그가 이렇게 안에 있어요. 폼 태그가 있고 이 폼 태그 내부에 그렇죠? input submit이라는 태그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브라우저는 그렇죠? 타입 submit 있다고 할게요. 이 안에 폼 태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연동해서 서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최대한 작성을 해보세요. 혼자서 계속 강의를 듣고 복습하면서 코드를 쳐보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서버 주소, 액션에 지정된 서버 주소, URL이 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URL 서버 주소로 전송이 되고요. 그래서 밸류 속성은 버튼의 텍스트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폼 태그는 데이터를 결국에 주고받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버의 개념을 나중에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나중에 뭐 서버로 지금 따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이제 화면단에서만 계속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나중에 심화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태그 대신에 버튼 태그를 사용해서 그냥 구현을 하셔도 이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버튼, 타입, 버튼 클릭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인풋으로 만든 버튼이냐, 버튼으로 만든 버튼이냐, 그냥 이런 느낌이고요. 네, 인풋 태그는 라디오 이제 체크박스 타입을 저희가 주게 되면 라디오 태그를 이렇게 주면 그렇죠. 인풋 타입의 라디오, 사과, 딸기, 귤 이런 식으로 선택지 하나당 하나의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체크박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과, 타입 체크박스, 사과, 딸기, 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박스와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라디오 박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태그를 사용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드롭다운 선택 박스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옵션 태그를 사용해서 선택지를 추가하는데요. 형태를 보시면 이제 셀렉트 태그, 셀렉트라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여는 태그, 닫는 태그로 먼저 나타내 주고요. 밑에 형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셀렉트,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형태의 여는 태그, 아래 닫혀 나와 있는 태그, 그 다음에 옵션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value는요, 서버에 넘어가는 이 데이터의 이름이에요. 데이터 값. 정확히는 서버에 넘어가는 데이터 값. 프로그래밍이라는 데이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 프로그래밍이란 이렇게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 쫙 옵션이 나오는데요. 디자인. 그렇죠? 사업기획, 마케팅. 왼쪽 형태와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이해할게요. 사업기획. 그리고 마케팅.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추가해서 이제 셀렉트와 옵션 태그를 사용해서 드랍다운 선택 박스를 만들 수 있다 이고요.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란 건 어떤 유저가 긴 글을 입력받고 싶을 때, 그렇죠. 단순한 인풋 태그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그렇죠? 입력을 받는 인풋 태그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두 줄 이상의 긴 글을 입력했을 때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쓰면 돼요. 그래서 형태는 텍스트 에어리어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안에 이렇게 값. 그래서 태그 사이의 값은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라벨 태그란 것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라벨 태그란 건 뭘까요? 이 라벨 태그라는 건 인풋 태그와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각각의 이제 입력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인풋 칸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입력 칸에 어떤 레이블, 설명해주는 레이블을 표시할 때 라벨 태그를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나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이 형태 보시면 여기에 인풋 태그가 있고 인풋 태그 옆에 이렇게 라벨 태그가 나와 있잖아요. 이 라벨은 각각의 이게 어떤 라벨이냐, 용기에 붙어져 있는 라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력 태그에다가 또 이제 id 속성으로 지정된 값을 펄 속성으로 넣어주면 입력 태그를 또 수식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풋 태그와 라벨 태그를 연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id 태그에 id 태그를 이제 인풋 태그에 먼저 주는 거예요. fruit apple이라는 id 태그를 이렇게 주면 그 옆에 이제 사과라는, 그렇죠, 이 라벨 태그에다가 내용에다가 fal이라는 태그를 줘요. 그래서 이 fruit apple 요거를 같은 id 값을 인풋에 있는 id 값과 라벨에 있는 for 값을 일치시켜주면 이 라벨을 클릭했을 때 이 사과의 값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줄 때 이제 id와 for를 사용해 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라벨 태그는 이제 설명해주는 레이블을 우리가 어떤 표에 넣고 싶을 때 사용해 준다. 그렇죠? 이 설명해주는 레이블을 인풋 태그와 함께 이렇게 사용해 줘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그렇죠? 이게 되게 지금 태그와 타입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인풋 타입 라디오 타입에, 그렇죠, 보시면은 이런 인풋 타입 이런 식으로 점점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인풋 타입 라디오를 하시면, 그 다음에 네임 프루트, 여기 있는 네임은 데이터의, 그렇죠, 서버로 넘어가는 데이터의 이름이요. 프루트라는 데이터로 넘어간다. 그렇죠? 서버로 넘어가는 데이터의 이름, 그렇죠, 값, 이게 되고요. id, 여기 있는 id와 여기 있는 for은 서로 연동이 돼서 이제 여기 있는 라벨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있는 사과가 체크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굉장히 이게 복잡할 것 같지만 이런 사고 과정에 익숙해지시면은 나중에 분명히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라벨 태그는 그냥 핵심은 각 입력칸에 설명해주는 레이블을 표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id가 나와 있고 for이 나와 있고 name이 나와 있고 타입이 나와 있고 이렇게 het갈려 보이셔도 가장 핵심에 먼저 접근을 하시고 인풋 태그가 왜 라벨 태그와 같이 쓰이는가, 그렇죠? 요 것만 일단 머릿속에 넣으셔도 지금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라벨 태그는 이제 인풋 태그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드 셋 태그와 레전드 태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필드 태그와 레전드 태그라는 거 뭐냐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 입력 태그가 있어요.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어떤 제목을 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드 셋 사용하실 땐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그래서 여기 인풋 태그, 라벨 태그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렇죠? 라디오 태그,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형태, 뭐 사과, 딸기, 귤, 스낵할 수 있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레전드 가장 좋아하는 거 아이름 뭐예요? 라고 이렇게 뚱 넣어주시면 이걸 그룹으로 묶고 원하는 제목을 이렇게 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태그들이 이렇게 많이 중첩되어 있는 폼 태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갑자기 막 서버의 개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막 갑자기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옮겨주고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화면단에 이거를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게 화면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만 아셔도 되고요.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전 세상의 모든 개발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개발하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분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인 형태에 계속해서
익숙해진다는 마음으로 학습을 해나가시면 되고요. 전부 다 막 무조건적으로 나는 100%다 알고 다 암기할 거야 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배워나가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